전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 국회 취재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 11시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고 내일은 이제 김기현 대표가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오늘 이재명 대표는 어떤 내용들 강조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 1년 동안의 어떤 평가가 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 경제, 외교, 민생, 안전 이런 분야에서 한 게 있느냐 이런 부분이 아마 좀 질책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이제 대안 마련으로 지금 두 가지 정도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 전부터 아마 기본 소득 중심으로 이제 기본 사회로 가야 된다 이걸 많이 강조해 왔고 현안이 되는 거는 지금 아마 이제 결국 민생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추경해야 된다. 한 35 정도 추경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지금 여당에서는 아마 실수가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아니 부자들이랑 대기업 세금 깎아주니까 세수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감세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까지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연설 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아마 현란한 선동의 말잔치가 벌어지겠죠. 아마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후쿠시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네. 무슨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아마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공포 이런 것들을 극대화할 발언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에 대한 그 돈봉투 사건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대국민 사과를 할까요? 아니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무슨 언급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도 참 굉장히 궁금해져요. 본인들에 대해서 그 수많은 어떤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입장 표명을 하실지 그게 궁금하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아마 그 먹거리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확산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문에 모든 게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전 11시 시작이고요. 저희 YTN이 생중계로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내일은 김기현 대표가 연설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국정 운영을 앞으로 정부 여당이 어떻게 해나가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맞추시겠죠. 근데 네. 아마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말씀을 하시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또 대응 성격도 있을 테니까 그 수위 조절도 거기에 따라서 좀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네. 하지만 어쨌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책임감, 사명, 앞으로의 어떤 비전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기현 대표 연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시고 또 어떻게 반응을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의원 정수를 30명 줄인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사실은 약간 포퓰리즘적이라고 봐요. 의원 만약 줄인다 그러면 본인 불출마하는 게 가장 이제 맞다고 보는데 그럴 일은 절대 없잖아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정수를 사실은 국회의원 지금 정수라든지 아니면 선거제 구조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대통령도 얘기하고 당내에서 얘기했지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화두를 던지는 의미밖에 없다라고 보고 나머지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후쿠시마 괴담 얘기도 저는 할 것 같습니다만 과학적 근거 얘기하시는데 결국 과학이라는 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검증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제3자가 해도 실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일본이 주는 걸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도쿄전력. 일본이라 하지만 사실은 민간 기업입니다. 도쿄전력이 주는 걸 그냥 믿으라는 건데 우리 시차장에 갔을 때도 그럼 우리가 해보겠다. 아니 제3기관이 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인데 지적하고 싶고요. 아마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마 지금 경제라든지 민생이라든지 무역 적자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네. 여당으로서는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떤 대안을 제시하겠느냐.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아마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일 여야 대표들이 이제 연설을 합니다만은 두 대표가 다 지금 인기가 높지는 않습니다. 최근 나온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김기현 대표는 긍정 평가가 29%, 부정이 57%에 달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긍정 평가는 이보다 3%포인트 더 높습니다만 부정 평가 역시 3%포인트가 더 높은 조사입니다. 지금 자세한 그 조사 개요는 아래 하단에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대표가 다 어찌 보면 이제 위기, 어떻게 총선은 이 체제로 갈 수 있냐라는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자, 우선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지금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김 위원장님? 이제 100일 막 지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아시다시피 그 최고위원들 구성된 최고위원들의 설화 때문에 상당히 당이 시달렸어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발언이라든가 태영호 최고위원들 발언 때문에
그분들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느냐와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뒤치다꺼리 하는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았고요. 그 팀 전체를 구성하는 것들이 어려웠는데 저는 이제 뭐 한 100일 정도 지났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김기현 대표가 나름대로의 이제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치고 그런 시행착오 기간을 벗어나서 나름대로의 비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셔야 되니까. 저희 당원들은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네, 기대하시고 믿으시는데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가능성 뭐 제가 그런 걸로 뭐 점쟁이처럼 그런 퍼센트를 얘기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네. 그 세상사가 모두가 그렇잖아요. 뭐 의지가 강하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절박하거든요. 민주당이 저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봉착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봉투 사건, 김남국 사건 뭐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정체하고 있느냐,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느냐에 대한 정말 심각하고 근본적인 그 반성과 고민, 성찰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대당인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현 그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뭐 지금 여당 걱정할 상황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돈봉투 문제도 해결 안 됐고 코인 문제도 어쩌면 걸려 있는 문제라서.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김기현 대표가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어떤 공간이 얼마나 있느냐. 결국은 아마 지금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이제 공천에 관심이 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다른 분들은 이제 민생 문제 얘기하지만 결국은 대통령실과의 어느 정도 좀 독자성, 개별성을 갖느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목표라는 게 물론 대통령제에서 동등한 위치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수평적인 관계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뭐 여당의 입장이라면 민심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얘기를 전해주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뭐 대통령실 부속기관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면 좀 오를 수 있고 떨어지면 좀 떨어질 수 있고 연동되어 있는 상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적인 문제는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 여기서 어느 정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근데 지금 처음에 임명될 때부터 그냥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뭐 지명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에서 선호하는 후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큰 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아마 이제 총선이라는 거는 2년 차에 치러지는 것이고 중반기에 치러진다 그러면 정권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우선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어느 정도 뭐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건 아니다. 오히려 김기현 대표의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은 아마 지금 이제 총선과 관련된 지금 집권 여당에서도 공천, 지금 부산 같은 경우 굉장히 시끄럽던데 그걸 얼마나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느냐 문제여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는 핵심적인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체제로 갈 수 있느냐가 더 이제 궁금한 문제일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것도 뭐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지금 일단 혁신위를 만들었고요. 혁신위 활동 기간이 아마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 9월 정기국회 아마 전까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정기국회 국면에서는 또 국회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이재명 대표도 지금 대표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뭐 다른 사람을 뭐 대표로 내세우는 것도 좀 그렇고요. 물론 뭐 선거를 앞두고 예전에 문재인 대표 체제처럼 선거 직전에 뭐 비대위로 간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종혁 위원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이재명 체제는 위기죠. 위기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혁신위를 내세운 것도 사실은 그 미봉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앞장서서 공천권을 행사하면은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의 그 중간 장치를 둬서 김은경 교수 뭐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혁신위원장의 이름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대행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진짜 해야 될 혁신은 따로 있거든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거꾸로 온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돼요. 그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함해서 면책 특권, 뭐 이런 어떤 의원들의 특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 다시 돌려놨습니다. 4명을 잇따라 지금 그 불체포 특권으로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서 의원들의 특권을 되살려 놨고요.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정당이 기소가 되면 당직에서 물러나고 심지어는 당원권이 정지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거꾸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기소가 되고 부패 혐의로 기소가 돼도 당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직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심지어 출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1심에서 실형을 받고 2심 재판을 하고 있는데도 뭐 길 없는 길을 가겠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출마할 의사를 사실상 밝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혁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 그 뒤집어 놓았던 그런 것들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혁신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무슨 공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이것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혁신위의 결과가 나올 때쯤 되면 또 그때쯤이 정말로 민주당의 커다란 어떤 위기 상황이 올 그런 상황, 그런 때가 아닐까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게 취임 후에 한 발언, 돈봉투 사건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내정자가 하신 말씀 천안함 자폭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저히 국민들이 말이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똑같은 생각이에요. 돈봉투 사건을 검찰이 만들었다니. 아니 그러면 그 몇 년 전에 그 녹음을 경찰이 시켜서 다 녹음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 녹취록이 전부 다 공개가 됐잖아요. 국민들이 다 보셨어요. 근데 그것을 검찰이 조작을 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게 상식적인 판단을 가진 분이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저런 얘기를. 그래서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도 그렇고 이번에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그렇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뭘 혁신을 하시겠다는 건가? 국민적 일반 상식과 저렇게 동떨어져 있는 분이 뭘 혁신을 하겠다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김은경 위원장 발언 현 부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뭐 없는 사실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두 가지 점인데 하나는 이게 지금 말씀처럼 결국 녹취록이 특정 언론에 나오면서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개되는 과정이 어떻게 공개되느냐? 저희들은 뭐 검찰 쪽에서 공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이게 사실은 수사가 딱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금방 끝날 것처럼 얘기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송영길 대표 그때 막 들어오라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소환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느냐? 빨리 끝내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고 물론 제가 보더라도 김은경 지금 혁신위원장이 그동안 이제 정치권에 있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밝히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단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 그동안 영역이 없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치권에 있지 않은 사람 그리고 나중에 출마하지 않을 사람 그 두 가지 요건에 충족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어찌 보면 이제 혁신이 제대로 될 텐데 근데 개인의 의견을 이렇게 밝혔을 때 지금처럼 논란이 되면 혁신의 동력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조금 이제 발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짧게 추가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래경 씨 같은 경우는 과거에 했던 발언이에요. 과거에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자기가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혁신위원장이 될 것이 그 거의 확실시된 다음에 하신 발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냥 감사의 표시예요. 저를 혁신위원장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 당에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그 당에 충성하겠다는 얘기가 돈봉투 사건 검찰이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혀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면서 당에 자기 본인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해 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 그리고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충성의 표시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제가 본인이 아니니까 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옆에서 관측하기에는 그런 거 아니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반박을 하면요. 사실은 두 가지 얘기했죠.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도 사실 국민 눈높이에 맞지는 않죠. 근데 또 헌법상 권리입니다. 본인이 뭐 내가 포기할게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헌법상 권리다 얘기한 거고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 얘기했어요. 지금 어쨌든 이게 검찰이 약간 정치 영역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 판단은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내에서 오늘 우원식 의원이 SNS를 통해서 국민의 기대치를 떨어뜨리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김 위원장 비판했던데 이렇게 되면 혁신위가 동력이 처음부터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저도 조금 걱정스러운데요. 그러니까 현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밝혔을 경우에는 말씀처럼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봉투 사건도 어찌 보면 지금 민주당이 혁신위로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발언에 좀 신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우원식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버리면 방향이 미리 정해진다. 그리고 본인이 김상곤 혁신위 때도 본인이 참여해봤는데 그때 보면은 그런 부분에 좀 조심했던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이제
이제 기득권이라든지 아니면 공천 문제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도 20% 컷오프 이런 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잠시 뒤 11시 이재명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시고 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